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영 잡순입니다. 오늘은 자주 하는 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영상 못 찍고 있었는데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자주 하는 질문 영상을 빨리 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는 하시다 보면 텐션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불태기라고 하죠. 글 쓰기 싫고 막 이런 게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글을 계속 쓰다가도 며칠 동안 안 쓰고 있는 날을 발견하고 이 블로그는 내 갈 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생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영상을 가능하면 자주 올리려고 그런 거니까요. 제 노력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버노트는 제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한번 할 거지만 에버노트 관련해서도 한번 다루긴 할 건데 지금 급한 게 블로그니까 이렇게 잡고 댓글 달아드리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댓글들은 에버노트로 전부 클리핑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이란 태그로 잡아 놓으면 한 번에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쉬프트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합치기 있죠. 합치기를 누르면 이거를 한 번에 합쳐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쁘게 디자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에버노트 기능을 쓰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총 댓글이 20개인데 이걸 합치고 나서 한 번에 보여드리면서 이 중에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합치기 되죠? 네, 이거 신기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앞에 살짝 보여드렸어요. 네, 먼저 구독자님 박정열님인 것 같죠? 광고 클릭을 했는데 분명 세션 시간도 길고 그랬는데 왜 수익 측정이 안 되는 걸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긴 한데 아마 광고 클릭이 이제 많지 않다가 한 번 있었는데 수익이 안 잡혀서 너무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광고 클릭이 실제 수익으로 발생할 건지는 전적으로 애드센스 권한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주 보호 때문이죠. 광고주 보호가 안 되면 광고주가 광고 비용을 안 쓰게 될 거고 우리 애드센스 게시자도 수익을 못 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광고 차단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서 이제 광고 차단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앞으로 더 올릴 거지만. 근데 우리의 CPC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비중은 광고주가 돈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원치 않는 일을 애드센스에서 가능하면 막아주는 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무효 클릭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클릭한 거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우리 본인이 우리 애드센스 수익 올리고 싶어서 직접 클릭한 거는 계정 정직감이죠. 그런 거는 진짜 최악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알아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애드센스의 경쟁자, 이거 한국의 아주 못된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지금 없는데 외국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권이죠. 이런 문화가 없는데 자기 키워드 건든다고 다른 사람 티스토리 가서 광고를 막 누릅니다. 그래서 무효 클릭이 일어나가지고 광고주의 피해가 가는 것처럼 해서 계정 정지시키려고. 아주 이거는 티스토리에 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광고주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애드센스에서 무효 클릭을 줍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광고를 누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클릭을 한 거예요. 그럼 광고주의 수익이 도움이 안 되겠죠. 궁금해서 누른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도 무효 클릭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여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세션 시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잡히면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글을 아주 잘 쓰셨나 봐요. 그래서 충분히 보는데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보다가 실수로 광고를 클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부 무효 카운트로 칩니다. 전자책 내용 중에서 실수로 클릭하게 만드는 법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계신다면서요? 계시죠? 그거 사실 한 5분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글을 전문 페이지처럼 잘 쓸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클릭할 수는 없고 실수로라도 클릭하게 해보자.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거를 강의인 것처럼 팔아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주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건 한국 시장의 애드센스 CPC 단가를 내리게 하는
위한 주범입니다. 그런 방식은 채택하지 마시고 광고 클릭이 무료 클릭이 되면 될수록 애드센스 생태계가 더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은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드센스에서 무료 클릭을 잘 걸러낼수록 우리가 클릭 공격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광고주들의 광고비 투입도 높아지면서 우리의 CPC 단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네. 그 다음 여친바라기 님이세요. 여친바라기 남친이시겠죠? 보시면 애드센스 가입할 때 고객님 이미 애드센스 계정이 있습니다 라고 메일이 왔는데 애드센스 계정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셨네요. 이제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팁이 그 안에 들어있죠. 이런 경우는 일단 확실한 건 이 여친바라기님 명의로 애드센스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하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가장 많은 빈도수 중 하나는 나의 가족 중 이 블로그를 하는 누군가 있어요. 말은 안 했는데 그 가족이 지금 다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 명의로 이미 가입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여친바람이라고 하셨으니까 여친이 가입한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친구가 애드센스를 하는 거예요. 블로그든 유튜브든 하는데 여기 여친바라기님 명의로 애드센스 계정을 가입해서 다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명의가 도용된 거죠. 해킹됐다 그러죠. 우리의 정보는 이미 전국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정보로 가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원치 않은 거라서 나름 좀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빈도수로 하나가 여친바라기 님이 직접 예전에 가입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드센스라는 거에 대해 좀 자세히 모르고 그냥 돈 벌 수 있는 부업이 있다고 해서 한참 전에 뭔가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걸 위해서 중간 단계로 가입하셨을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애드센스 계정이 여친바라기님 명의로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거 충분히 아실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애드센스 블로그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 가족 명의 알잖아요. 그 명의 주민번호 가지고 핸드폰 명의 가지고 가입을 하셔서 다계정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댓글로 도움 주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신다면 계정을 찾아보셔야겠죠. 계정 찾기를 눌러보시면 이메일 계정을 좀 찾아보시면 거기에 어떤 계정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이메일 주소가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예전에 가입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명의를 도용해서 가입한 겁니다. 그러면 애드센스에 이제 연락해서 내 명의가 아닌데 도용이 됐다 해서 계정을 삭제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모르는 줄 알고 내 거 명의 도용해서 썼던 여친이나 우리 가족들이 깜짝 놀라겠죠. 하루에 막 $1000씩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정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럼 뭐 남의 명의 도용한 거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드센스는 다계정은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계정 운영하시는 분들도 매우 조심해서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1인 1계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퇴근시간님, 아주 좋은 시간이죠. 가게가 바빠서 포스팅 못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바빠서 포스팅 못하는 현상, 굉장히 힘들단 말씀이에요. 그 블로그 포스팅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거 맞나? 나가서 쿠팡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인력시장 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지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애드센스 포럼에서 논팅 하시다가 3에서 6개월 수익형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10 미만이면 재능이 없는 것이니 깔끔히 포기하라는 글을 보신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현타가 오셨다고 하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힘든 상태에서 그거를 좌절시킬 만한 말을 들으면, 그것도 마치 블로그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만둬야 될 이유를 누군가가 알려준 게 되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벌써 4,000명이 넘게 구독을 해주셨으니까, 또 멤버십 회원님들 또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3에서 6개월 수익형 블로그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10 미만이 하루인지 뭐 전체인지 몰라도 하루에 $10 미만 안 나오시는 분들 별로 없으신가요? 하루라고 쳤을 때 엄청 많으실걸요? 6개월 운영해서 매일매일 $10 나온다? 한 달이면 35에서 40만원 나오거든요. 요게 가능하신 분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1,000, $2,000 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시기가 잘 맞아서라 그랬죠. 어떤 분들은 1년, 2년 동안 열심히 운영했어요. 똑같이 운영했는데 수익이 잘 안 나오다가 3년째부터 하루에 뭐 $100, $200씩 한 달에 $3,000, $4,000 나오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3에서 6개월 수익형 블로그 $10 미만 이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엄청 오래 해도 수익이 결국 못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건데 그거를 미리 예단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유재석님이 대상 받으셨잖아요. 그분 처음 나올 때부터 정말 타고난 한국에서 최고로 1등이 될 만한 그런 개그맨이라고 다들 생각했을까요? 본인은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각광받고 잘 나가는 개그맨들,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잘 나가시는 연예인들도 있죠. 그렇게 다른 거지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지금 블로그를 계속 해야 될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 있잖아요. 이사양 잡스. 저 블로그 얼마나 포기했을까요? 몇 번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셀 수도 없이 포기 많이 했어요. 제가 블로그 몇 개나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 스팟, 티스토리 블로그, 뭐 워드프레스는 이제 더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빼고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 몇 개나 지금 버렸고 제가 지금 로그인 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 안 하는 블로그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블로그를 할 때 저도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포스팅 많이 하시라고. 전 그런 말을 못 들었고 그때 전자책 이런 것도 없을 때여서 제가 그렇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진 않았겠죠. 100% 필승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블로그를 했을 겁니다. 정말 확신을 갖고 한 블로그 포스팅이었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방법을 바꾼 게 몇 번이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필승법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면서 수익도 나지 않는데 그랬던 방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블로그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네이버 블로그 말고요. 애드센스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블로그를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 상위 5% 안에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시는 것만으로 상위 1% 안에는 들어가실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포기하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거 구독하시고 어떤 분은 비용을 들여서 멤버십 가입까지 하셔서 제 채널을 따라오고 계신데 계속 이렇게 시작하신 만큼 포기하지 않으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뭐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는데 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의도로 글을 올리시는 분들, 이런 의도로 유튜브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유튜브 영상에 그런 거 많잖아요. 티스토리 뭐로 돈 번다는 거 다 환상이라고, 티스토리로 돈 버는 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못 벌었던가 아니면 본인만 벌겠던가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로 티스토리 블로그로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 많으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웅님, 저품질 요소들이 궁금해요. 이슈글 작성하셔라고 하는데 뭐 이거 못하겠죠. 때로는 저품질 요소라고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요소들이 티스토리의 저품질 사유가 될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글을 써도 저품질이 옵니다. 또 하나, 어떤 글을 써도 저품질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로직이 지금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불안정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전에요, 좀 오래 티스토리 하신 분들, 초대장을 갖고 하시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최적화가 되고 저품질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글을 써도 계속 상단에 꽂히면서 정말 많은 수익을 다음에서 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유명해지지가 않아가지고 티스토리로 다음에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품질 없이 그냥 서로 그 좋은 물에서 노다지처럼 막 퍼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품질이라는 게 생겼죠. 근데 이 저품질은 다음 검색 엔진이
요구하지 않는 잘못된 방식에 혹은 어뷰징에 해당되는 걸 했을 때 저품질을 날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무작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고 정보성 글을 쓰더라도 저품질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전자책이나 강의에서 저품질 피해가는 확실한 방법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거 지금 불가능합니다. 구글 있잖아요. 구글이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구글은 다음처럼 쉬운 최저화도 없고 그리고 그런 불합리한 저품질도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구글도 완전히 누락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구글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글을 노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대출, 보험, 성형 소위 말해서 저품질 요소가 강력하다는 글들을 쓰는데 렌트카 이런 거 있잖아요. 쓰는데 불구하고 계속 최저가를 유지하시는 분들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은 무슨 비결?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왜 저품질 안 나가는지 모르는데 그 블로그가 지금 다음에서 네버를 두고 못 찾는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꾸준히 수익을 내시겠죠. 부럽긴 하지만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음에서 뭔가 키워드를 쳤을 때 위에 그 유료 광고 있잖아요. 프리미엄 광고들. 그런 광고가 나오는 글은 다음에서 본인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블로거들이 돈도 광고비도 안 내고 트래픽 가져가니까 저품질 날리는 거다. 카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통 나오던 내용인데 네이버가 그 뭐죠? 맨 위에 광고 뜨잖아요. 그 광고랑 키워드가 겹치면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 날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연히 겹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워낙에 그 블로그 누락을 조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약에 누락을 당하게 되면 그 위에 뜨는 프리미엄 광고랑 겹쳐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최적화 수익을 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심해봤자 저품질 오니까 이거 물론 개인 선택이니까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고 그냥 돈 되는 키워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키워드로 돈 많이 버시다가 저품질 오시면 구글로 오시고 네이버 웹사이트 탭 노리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몇 분 말씀 못 드렸는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이 자주 하는 질문은 제가 댓글로도 답을 달아드리지만 말로 설명드리는 게 어느 정도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포기하고 싶은 환경이 블로그에서 조금 이렇게 독려하기 위한 힘을 들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외로운 싸움입니다. 블로그는 기존에 무슨 학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자책이나 동영상 강의 같은 게 들어보지 않고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데 들어가서 실망만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섣부르게 결제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힘을 들이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블로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